마이너 카테고리의 메이저화,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선 지금 라이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유튜브 썸네일을 제가 가져온 건데 뭐 바로 맞추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채널일 것 같나요? 네, 낚시 채널인데, 이게 낚시에 강조된다는 느낌이 잘 안 들지 않나요? 그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썸네일인데, 낚시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시죠? 아,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남성분들에게 이게 참 자주 뜹니다. 저한테도 추천이 가끔씩 뜨고, 저는 이제 낚시 채널을 많이, 그 정도로 이게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데도 뜬다는 거는 알고리즘 뭐 유튜브에서 이제 좀 추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 카테고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낚싯대를 들고 있죠. 근데 낚싯대에 클로즈업 돼 있진 않고 그냥 좀 전체적으로 클로즈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낚시라는 장르가 엄청 마이너한 장르예요. 지금은 뭐 그 도시어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낚시 채널이라고 하면은 딱 두 종류? 예전에는 딱 한 종류였어요. 낚시하는 방법 알려주는 채널.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낚시하면서 먹는 채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이분이 등장하면서 낚시 채널에서도 엄청 큰 채널이 하나 발생을 한 거죠. 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 마이너 카테고리 자체를 하면은 채널을 성장시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마이너 카테고리를 메이저 카테고리랑 합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시면은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이제 몸매를 좀 강조를 했잖아요. 낚시를 하는데 몸매도 좋고 말도 귀엽게 하는 여성이 낚시를 한다. 이게 메이저와 마이너가 카테고리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만 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브이로그를 보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좀 그 파이라고 하죠. 시장의 파이. 원래는 낚시라는 파이는 조그만 했었는데 그 파이를 본인이 합치면서 커다랗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시도를 하고,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뭐 종합 게임 채널로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아예 모르고서 있는 거랑 알고서 내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나도 다른 카테고리나 아니면은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런 게 만약에 눈에 떠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약간 브이로그와 낚시를 합친 카테고리고요. 이 다음에는 또 보면은, 이제 이분은 낚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먹방을 하는 건데, 먹방도 대부분이 한 가지, 두 가지 카테고리로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많이 먹기, 아니면은 뭐 만들어 먹기. 사실 엄청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리뷰하기 등등등등.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잡아먹기. 새로운 카테고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카테고리가 많아요. 낚시도 하시더라고요. 낚시하면서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메이저한 카테고리를 약간 마이너한 카테고리랑 합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메이저한 카테고리에서 아까 제가 특성화된 좀 카테고리를 운영하면은 그 시청자들,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좀 끌고 오기가 쉽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먹는, 잡아서 먹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추천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떠올렸던 콘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아프리카 하시는 분인데, 아세요? 아니, 영상을 좋아해요. 아, 영상 좋아요? 네. 에라 이티오 교촌치킨. 네, 이거 참 저도 재밌게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하면서 멋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채널은 정말 저질 채널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진짜 정말 좋은 채널입니다. 왜냐, 뭐 의도한 건지 아니면 진짜 원래 그러신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망가지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너무 신박해요. 먹방인데 그냥 일반 먹방이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먹방을 한다 그럼 이쁜 여자들이 먹는 먹방을 보고 아니면 많이 먹는 걸 보고 아니면 진짜 영상미 깔끔한 영상을 보고 이럴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지저분하게 먹고 이래도 재밌어요. 사실 유튜브에 무적키, 치트키가 하나 있거든요.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나오던 말인데 유튜브 영상은 무조건 재밌으면 장땡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분 영상은 그냥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게다가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한 게 제가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낚시 다니다가 떠올린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오징어 중에 작은 오징어를 호래기라고 하는데 남해에 사시는 분들은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아는 형님한테 들었는데 돈이 없는데 술 한 잔 먹으면서 안주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어디 가서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러면은 낚싯대 하나 들고 초고추장 하나 들고 갯바위 가갖고 낚싯대 던져갖고 호래기를 잡는데요. 요만한 조그만한 오징어를 호래기라고 하는데 딱 올라오면은 그걸 잡고서 그 상태에서 초고추장 뿌려갖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그걸 그대로 먹었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쯤에.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내가 낚시 채널에서 해야겠다. 그 생각을 바로 떠올려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게임 채널로 돈 벌고 이제 뭐 게임 채널 하나만으로도 운영하는 게 너무 바빠서 편집자가 있는데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낚시 톡방 같은 거 몇 군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영상이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아이디어가 좋다. 그리고 재밌다. 그거 보면서 같은 듯 다른 카테고리 먹방인데 뭐 낚시도 섞여 있고 자기가 잡아먹는 것도 있고 유머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채널은 무조건 잘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뭐 100만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장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살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저처럼 영감 받는 데는 아마 좀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널 다음은 이제 또 히트TV라는 채널인데 이 채널도 한 50만까지는 쭉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진짜 아이디어 뱅크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낀 게 작년인가? 그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배를 하나 사서 고기도 잡고 하면서 그걸 또 만들어 먹고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면허도 따야 되고 배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슬슬 준비를 해볼까 하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이미 그걸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먹방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낚시 장르도 또 섞여 있어요. 어떻게 메인은 낚시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메인은. 왜냐면은 이분들은 거제도에 사는 낚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부예요, 어부. 어부인데 젊은 어부들인 거죠. 부모님이 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다가 어부만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사실 어부들 돈 잘 벌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튜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낚시하고 어업하는 것만 올리면은 사람들이 안 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개그도 썼고 개그도 한 스푼 썼고 그 다음 먹방도 한 스푼 썼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완전히 그 자연인 뽑고에서 하고 싶었던 영상을 100% 그대로 재현한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싶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부족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또 되게 힘들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그거를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카테고리들을 좀 섞으면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떠올리는 건 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항상 게임 채널에 대한 그 아이디어, 컨텐츠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저희 직원분이랑 둘이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일은 무슨 영상 올릴까?
그 아이디어 떠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당일에 닥친 아이디어만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채널의 커다란 틀, 아이디어까지 한번 잘 떠올려서 이런 식으로 한번 채널 방향성을 잘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채널도 지금 기억을 해놨는데 한 1년 뒤에 보면 한 30만, 40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유튜브를 하시면은 내 카테고리가 뭐 어떤 카테고리다, 먹방이다 그러면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랑 다른 걸 좀 섞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카테고리의 채널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세계. 왼쪽에 이거 어떤 채널인지 아시는 분들 많죠? 다 아시죠? 정말 귀여워가지고 이게 떴던 채널인데 이거 누르면은 영상을 볼 수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니까 뭐 누르진 않겠습니다. 아이고. 이 채널, 이 영상이 뜬 것도 정말 간단해요. 먹방을 하는데 먹방을 너무 귀엽게 한 거예요. 먹는데 약간 햄스터처럼 오물오물거리면서 먹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귀여워서 계속해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채널이 잘 됐는데, 이 채널도 어떻게 보면 취미에서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어린 친구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하지는 않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기 때문인지 비즈니스화 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키즈에서 비즈니스화 된 채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 수 있는 채널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는 채널들이 많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까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90% 이상, 95% 이상 다 관두는 것 같아요. 제가 낚시 다녀 보면은 낚시하는 분들 요즘에 진짜 다 액션캠 차고서 이제 낚시하거든요. 지금 액션캠 차고 오셨잖아요. 저도 낚시할 때 가슴에 액션캠 차고 해요. 그럼 배에 20명 타는데 앞에도 차고 있고 뒤에도 차고 있고 반대쪽에도 차고 있고 한 두세 명은 꼭 차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고 하는데도 당근에 가면은 고프로 매물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시도했다가 다 접어요. 접는 이유는 다양한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이 안 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편집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유튜브를 하면은 메인 컨텐츠를 잡아놓고 그리고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했잖아요. 프로게이머를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겜생 겜사라고 해서 뭐 그냥 삶 자체가 게임을 맨날 하면서 지내던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임을 오래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할 때도 컨텐츠 찍으려면은 게임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부담감이 없으니까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고 지속해서 만들 수 있고, 사실 본인이 좋아하거나 본인이 관심 있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채널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해 나갈 수 있냐라는 그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성, 그 관심도 측면에서 내가 좋아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메인 컨텐츠는 꼭 하나씩 좀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메인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영상 자체를 꾸준하게 뽑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메인 컨텐츠고 부 컨텐츠로 이제 또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컨텐츠가 없으면 당장 내일 뭐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영상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메인 컨텐츠를 만들어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데, 제가 작년, 재작년 유튜브 교육 같은 거 가면은 유튜브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는 이제 메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히어로 컨텐츠를 뭐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히어로 컨텐츠는
게임으로 치면은 게임은 보통 실사를 최근에는 많이 쓰지만 옛날엔 거의 안 썼거든요. 게임 화면만 넣고. 그래서 저는 히어로 콘텐츠는 제가 나오는 실사 콘텐츠를 히어로로 썼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인 콘텐츠와 히어로 콘텐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메인 콘텐츠들이 다들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채팅창에 책임이란 친구는 메인 컨텐츠가 없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게임만 하게 된다면은 뭐 사실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죠.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메인으로 해서 또 다른 게임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 들고요. 자, 다음, 내 채널의 장점이 무엇인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 장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장점은 분석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 하는 게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분석해서 공략한 다음에 알려주는 역할. 그런 식으로 저는 채널을 좀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이게 게임이 바뀔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 게임이 클래시 로얄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의지의 히어로, 뭐 프리파이어,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는데, 의지의 히어로라는 게임이 제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게임이 원래 처음 나와서 잘 될 때 저보다 채널이 한 2배 정도 큰 사람이 같이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시청자층이 많이 옮겨가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영상도 안 올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내가 이 게임을 해보니까 이거 잘하면은 내가 세계 1등 할 수 있는 각이 나오네. 물론 제가 엄청 잘해서 1등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약간 게임에서도 프로게이머들이 등장하는 막 그런 단계가 있고, 그전에는 좀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게 아직 아마추어들이 먹히는 단계에 있는 게임이고, 그럼 내가 엄청 많이 하면은 1등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구석에서 한 일주일 동안 게임만 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제 그 점수로 판결을 하는데, 예전에 항아리 게임 뭐 타임 어택처럼 점수로 1등을 찍으니까 그거를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거 영상 하나로 그 다음부터 올리는 영상들이 전부 다 뷰가 막 10만, 20만 기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장점, 차별성, 경쟁력 요거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를 해서 계속해서 시청자들한테 어필하고 그걸로 영상을 만들고 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 요거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 영상을 보니까 이제 뭐 바이크 수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예 바이크 입문자들을 위한, 네, 지금 전부 입문자를 위한, 예, 그런 강연 영상을 아예 시리즈물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본인이 지금 어떤 장점이 있으신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분석을 조금 잘하는 것 같고 적응이 빠른 것 같다. 그럼 그거를 본인 컨텐츠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만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메인 컨텐츠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하시는 게 삼국지인데 숙제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지 참 묻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시면 어떤 게임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 포켓몬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포켓몬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몇몇 유튜버들 아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요즘은 사실 여성 유튜버들이 정말 많잖아요. 2018년, 19년 때는 여성 유튜버, 그중에 게임을 하는 여성 유튜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만나면 하던 말이, 이거는 뭐 성차별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여자가 게임 유튜버를 하면은 무조건 대박 난다. 약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장점이 있으면은 그걸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오토바이도. 네, 그래서 하면서 이제 대신에 이 연령층이 상당히 어리다는 거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간 이제 뭐 캐릭터를 잡고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 옛날에 망게임 아니야?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제가 2부에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그 게임이 처음 나오고서 인기를 끌었다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7년 전에.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보통 죽은 게임은 다시 못 살아나는데 그 게임이 포켓몬 빵이 유행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근데 빵이 유행했는데 게임이 어떻게 살아날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빵이 유행했으니까 게임이 살아났네라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7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포켓몬고를 처음 접했던 친구들은 전부 성인이 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롤 배그를 하고 물갈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아이들, 그때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6, 7년이 지나서 7살이 됐는데 포켓몬빵이 유행하니까 그 게임을 처음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행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트렌드 파악, 내 채널의 주제와 시청자층은 누구인가,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 채널의 주시청자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 채널에 보면은 40% 이상이 40세에서 50세 사이예요. 뭐야? 그러면은 네 채널은 지금 뭐 성인들이 보는 채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40세에서 50세에서 마이너스 30 또는 마이너스 40을 하면은 제 채널에 그 주 시청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세에서 12세, 한 6세에서 12세 그 시청자층이 주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의 주제와 시청자는 누구인가 카테고리에 뭐 크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본인을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뭐 평범하게 얘기하고 이제 영상에서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사실 클래시 로얄 하던 시절에는 그 게임은 성인이 많이 하는 게임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조금 더 거칠게 했고요. 가끔씩 욕설도 섞어서 했었고요. 리액션을 할 때도 훨씬 강하게 했었고, 그러다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흐름이라는 거에 맞춰가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령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PC게임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PC게임으로 넘어가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내 채널의 장점은 무엇인가 2번에 적혀 있잖아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계속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데 그걸 버리고 PC게임으로 넘어간다? 그럼 저는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모바일 게임을 했고, 모바일 게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시청자층이 어려지는 게 3번 채널의 시청자층은 누구인가 느껴졌고, 시청자층이 점점 어려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안 하고 예전처럼 막 말을 험하게 한다. 요즘에는 이런 댓글이 안 생기는데 옛날에는 뽀꾸 형, 엄마가 형 채널 보지 말래요. 욕한대요. 뽀꾸 형 채널보다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런 게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하, 이대로 내가 말을 좀 험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말을 좀 점점 착하게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최근 1년에는 그런 댓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채널의 장점, 뭐 시청자층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온 채널이라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처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 포함해서 근데 내 롤모델은 누구인가 해서 전혀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냐? 바로 유튜브 세계를 이끌어가는 트렌드 세터들이 있어요. 게임으로 치면은 뭐 우악부시라든지 뭐 침착맨이라든지 이런 탑 클래스들인데, 그런 분들을 빼고는 전부 다 내 롤모델이 누구인가, 롤모델 하나씩쯤은 전부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저도 롤모델까지는 아니었는데 참고하는 채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참고하는 채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바뀌죠. 옛날에는 뭐 어떤 T라는 채널을 봤으면은 요즘에는 뭐 우라는 채널을 보고 있고,
그전에는 뭐 개미라는 채널을 보고 있고, 제가 이 초성을 말했는데 눈치 빠른 여기 시청하시는 어린 친구들 중에 다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누구 말한 건지 다 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롤모델까지는 아니어도 참고하는 채널을 둬요. 이걸 왜 참고를 하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옛날에는 짧은 영상이 유행했었어요. 짧은 영상. 4분, 5분 미만. 그게 왜 유행했냐면은 보겸이란 유튜버가 영상을 만들고 엄청 뷰가 잘 나오는데 대부분의 영상들을 다 짧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접었죠. 보겸은 중간에. 근데 이제 새로운 유튜버들이 나오는데 영상을 길게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10분에서 8분으로 줄었음에도 막 영상을 10분에서 8분으로 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영상을 다들 막 8분에서 10분 정도로 전부 다 이제 뽑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보겸도 8분, 10분. 만약에 8분이 안 되면은 7분인데 뒤에 검은 공백 넣어서 8분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트렌드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롤모델 정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유튜브에서 그게 어떻게 먹히는지 보고 이거를 계속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유튜브 되게 보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전날에 뷰가 안 나왔어. 근데 저 사람은 뷰가 잘 나왔어. 만든 영상은 비슷해. 그럼 그거 되게 보기 싫어요. 왜냐면은 아니 난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난 뷰가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잘 나왔지?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그 영상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 영상이랑 비교하고 어떤 점에서 좀 시청자들 끌어들이는 게 달랐는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롤모델 하나 정해놓고 그 채널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본인 캐릭터가 좀 잡힐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릭터를 많이 잃어버린 단계인데, 옛날에 제가 좀 잘 될 때의 캐릭터는 억울한 캐릭터였어요. 저는 게임을 하면은 좀 이상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억울한 캐릭터를 한 1년 잘 써먹다가 이 한 가지 캐릭터를 또 계속 써먹다 보면은 이게 식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캐릭터가 이제 사라진 다음에 다음 캐릭터를 바로 잡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임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사실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다른 유튜버 많이 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 거 많이 보고 있고, 아까 포켓몬고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포켓몬고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기는 하죠. 많기는 한데 큰 채널들이 몇 개 없어요. 뭐 기로 시작하는 거, 쉐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제가 이제 끝나고서 적어 드릴 테니까 모르시면은 그 채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영상을 어떻게 뽑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는 영상을 어떻게 뽑아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맞춰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써주신 거에 보니까 포켓몬고 영상 어떻게 촬영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2가지 방법으로 보통 촬영해요. 이거는 게임 유튜버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어린 친구들은 게임 유튜버들이 무조건 실시간으로 촬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게임을 먼저 뽑아놓고 그 게임에 맞춰서 말을 더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꽤 많이 있고, 좀 그러니까 심한 경우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심화되면은 아예 본인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뭐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있어요. 그럼 앞에 그 게임이 반사가 돼갖고 게임을 안 하고 있는 게 티가 나는데도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더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말하면서 실사를 찍으면서 하는 건데, 이제 실사를 찍을 경우에는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좀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상이 찍히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었는데, 저번에 제주도에 가서 가는 과정을 찍고 도착한 다음에
내가 이제 포켓몬고를 잠수함에서 해야겠다. 그러면은 잠수함 가기 전까지 과정을 찍고 잠수함 타기 직전 과정을 찍고 잠수함에서 어떻게 되겠거니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바다니까 안 찍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맞춰서 해야겠다. 그 정도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찍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뭐 더빙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찍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맞춰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빙 진짜 처음 알았어요. 지읒 유튜버님. 아, 저는 더빙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나오는 거는 더빙을 안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아 누군지 알겠다. 게임 유튜버들은 얼굴 안 나오면 더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빙을 하면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말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하고 재밌게 하면서 게임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능입니다. 재능. 말하면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너링을 하면서 막 멘트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힘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고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을 막 급박한 순간에 하면서 막 멘트를 계속한다. 게임에 집중이 안 돼서 캐릭터가 죽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뽁형은 더빙 아니지 않나? 저도 더빙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섞어서 쓰는 거죠. 옛날에는 저도 영상을 찍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실사로 찍으면은 동시에 싱크 맞춰서 쭉 찍거나 그것만 쓰고 더빙이면 더빙만 쓰거나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막 그 두 개를 섞어서 하더라고요. 앞부분은 내가 게임만 촬영을 한 다음에 더빙을 하고 뒷부분은 실사를 찍어서 갖다 붙이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약간 영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조금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게임에 집중하는 구간이면 멘트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보통 어린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게임과 편집을 다 하죠. 그래서 게임 틀어놓고 여기에서 녹화 버튼 틀어놓고 녹화할 때 마이크도 대기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더빙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화면만 녹화해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 올려놓고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더빙을 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말을 더듬었다. 예를 들어서 혀 씹는다고 하는데 엘벨벨벨 하면은 그 부분을 잘라내고 또 다시 녹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더빙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사실 대세감이에요. 대세감. 대세감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면은 어린 친구들이 못 알아보는데 2년 전에는 길거리를 다니면은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나 방구차처럼 막 애들이 쫓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세감이란 게 있었어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유명했고 그 게임에서 나름 유명하니까 대세감이 생긴 건데 이거는 근데 게임 카테고리라는 장르의 특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르 같은 경우에는 뭐 먹방이나 뭐 이런 파이가 큰 것들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대세감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Q1부터 Q4까지 적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뭐 거의 완벽해진다면은 게임으로 치면 수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치가 전부 다 높아지면은 대세감이 생기면서 뭐 필살기가 나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지금 채팅으로 좀 물어봐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